집에 들어가면 모스크바에 2번호 중 하나로 전화해요. 누군가 전화를 받으면 입바람을 3번 불고 그대로 끊어요. 이 지구상에는 온 인류를 휩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있다. 우리는 이미 최후의 날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이다. I call upon Chairman Khrushchev to halt and eliminate this provocative threat to world peace. 핵무기 패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곳곳에서 음모와 기만과 염탐이 난무했다. 나는 후르시초프와 가까운 장군, 사령관, 측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 히틀러예요. 난 이제 당신의 병사입니다. 스파이들은 조국과 가족과 친구를 은밀히 배신한 채 목숨을 걸고 치열한 경쟁이 뛰어든다. 믿을 수 있는 여자입니까? 가장 유능한 요원이야. 세계 최고의 기밀을 둘러싼 경쟁. 나에게 무기를 주시오. 그러면 소련 고위 지도부를 내 이 2손으로 직접 해치워 버릴 테니까. 동지들, 본인은 귀하의 정보가 중대하게 여기는 사안에 대한 값진 정보들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정보들을 즉각 넘기고자 합니다. 1960년 벤코프스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서방에 서한을 전달한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불 좀. 미국인이요? 방문중인 학생입니다. 미 정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 대사관에 전해주시오.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본인은 귀하의 친구입니다. 본인은 이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는 귀하의 전사입니다. 본인은 진정한 자유와 인류의 민주화라는 이상을 위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스파이가 되겠다는 뜻은 워싱턴에 전해졌으나 CIA 측이 접선에 실패한다. 소련군 정보부 대령 펜코프스키는 냉전의 와중에 진영을 옮겨 앉기를 원했다. 민주국가 미국과 공산국가 소련, 양측이 버튼 하나로 모든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레빌입니다. 반갑습니다. 9달 뒤 벤코프스키는 또 다른 서방인인 영국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접근한다. 볼셰이 발레 공연 티켓을 구할 수 있는데 혹 생각이 있으시면. 악명 높은 비밀경찰 KGB의 밑에서 몇 주간 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 벤코프스키는 윈이 런던으로 떠날 때 포섭에 들어갔다. 그간 자네를 쭉 지켜봤지. 난 자네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 어떤가? 날 믿나? 대체 무슨 소리야? 군사 기밀이야. 런던으로 가져가 주게. 부탁이야. 치워. 저들이 알면 난 죽은 목숨이야. 예스야, 노야. 난 서방에 할 말이 많아. 돌아가서 이걸 보여주면 알 거야. 어서. 편지야. 이것만이라도. 고맙네. 윈은 편지를 영국 비밀정보국 MI6에 전했다. 벤코프스키의 충격적인 주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냉전의 개념을 뒤집어 놓는다. 소련이 핵무기 경쟁에 한참 뒤져 있었음에도 후르시초프가 전면적인 핵전쟁을 계획 중이었던 것이다.
여행은 어땠나? 좋았네. 고마워. 1961년 4월 19일 벤커프스키가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다.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 염탐 임무를 띠고 온 길이었다. 잘 왔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맙네. 영국 정보국은 그레빌 윈에게 무역 관련 일을 맡겼다. 높은 양반들이 좀 부자더군. 오늘 밤 호텔에서. 자네가 KGB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할 거야. 각오하고 있네. 비밀 회합은 런던 중심가 마운트 로열 호텔에서 열렸다. 영국과 미국은 벤커프스키를 함께 테스트해보기로 합의했다. 능은 MI6의 셔골드는 부하들을 한계치까지 쥐어짜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마음이 변한 게 아닐까? 올 겁니다. 볼릭은 CIA 소련 작전부 책임자로 아직 젊은 요원이었다. 자, 우리하고 만나는 걸 또 누가 하나? 전혀. 혼자로? 철저히. 아내는? 베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편이 더 안전하니까요. 나는 군 정보부 대령입니다. KGB하고는 일 안 합니다. 그쪽은 우리를 싫어해요. 부친이 반공주의자였는데 그들 손에 죽었습니다. 어디서? 로스토프요. 난 갓난아기 때라 부친 얼굴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난 장군이 되질 못했어요. 내 나라는 멍청이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는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웠고 이제는 여러분의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인물을 포섭하고 새로운 이상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한편으로는 부친을 죽인 놈들에게 원수도 갖고 싶습니다.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극비 문서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내 진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병사입니다. 저지 어때? 예, 좋습니다. 위층에서도 하고 있고 셋은 여기서 작업하고 있어요. 맹세합니다. 내 어머니와 자식과 양심을 걸고 그리고 또 열성적인 친구야. 지나칠 정도로. 감정 결과는? 다 진짜입니다. 이건 신형 미사일 표면에 관한 필드 매뉴얼입니다. 극비 사항이죠. 우릴 골탕 먹이려고 내놓은 거라고 보기엔 정보가 너무 좋아요. 나도 마음이 끌리네만 믿어도 될까? 이중 스파이면 틀림없는데 속는 게 웃소리는 우린지. 펜커프스키가 한 모든 말은 낱낱이 문서화되었고 현재는 기밀 해제된 CIA 문서에 히어로라는 암호명으로 공개되어 있다. 좋아, 수고했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게, 윈. 안녕하세요. 여행은 어땠나? 기차표는 안에 있고. 영국은 소련이 펜커프스키에게 정탐을 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한잔하겠나? 예, 그러죠. CIA의 조 불릭인데 이번 일을 같이 하고 있네. 윈입니다. 반갑습니다. 펜커프스키가 프루시초프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영국의 산업 기밀을 빼내는 일은 그레빌 윈이 돕기로 했다. 뭘 주기로 했나? 합의한 만큼만요. 그 정도면 소련도 만족할 겁니다. 모스크바에선 얼마나 같이 지냈죠? 진심을 알 만큼요. 그를 믿나? 제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KGB가 아닌 건 확실해?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 얼굴을 가진 친구죠. 복잡하고 요구도 많고 낭만적이고 극단적이고 게다가 장군이 못된 것에 절망하고 있지만 KGB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는 후르시초프가 미친 전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옳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를 혐오하죠. 야바위 협잡군들의 속임수 같은 것이라면서 40년이 넘도록 소련 국민들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더군요. 진심일까요? 공산주의 정권의 특권을 즐기는 것 같은데요. 안락한 생활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가로 돈을 달라더군. 그것도 아주 많이. 가족들 때문일 겁니다. 보니까 여자를 좋아하던데. 아내와 딸을 깊이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성인 군자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접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뛸 사람을 찾는다면 그가 적임자입니다. 제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해 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냉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진원지는 미국의 코앞에 위치한 쿠바였다. 카스트로는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휘했고 케네디는 쿠바 망명 세력의 쿠바 공격을 지원했다. 그러나 싸움은 피그만에서의 패배로 끝났다. 케네디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벤커프스키는 젊은 케네디를 단호하게 비판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소련제 탱크와 무기를 대주는 걸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벌써 쿠바에 대공 미사일을 몇 기 줬을지도 모른다고요. 소련 연방에서 말이요. 쿠바에? 그 후 후르시초프의 군측근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나는 장군이며 사령관 같은 후르시초프 측근도 잘 알고 있는데 나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렌초프 사령관은 내가 아들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핵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후르시초프 의장은 새로운 히틀러예요. 원자폭탄 히틀러.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무기를 줘봐요. 그럼 소련 고위 지도부를 몽땅 무너뜨릴 테니까 내 손으로 직접. 핵탄두로? 그렇죠. 작은 거 2킬로톤짜리면 돼요.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큰일에 날 한번 써보라고요. 내가 만족스럽게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카메라하고 카스트 줘봐. 미사일 전략에 관한 후르시초프의 생각을 최대한 알아보고 수집된 정보는 이 여자한테 넘기게. 자네 지점 항상 앤이라고 부르게. 믿을 만한 여자입니까? 최고로 유능한 요원이야. 남편은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지. 그녀에게 주면 남편에게 넘길 거고 24시간 안에 우리 외교 행랑으로 들어갈 거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네 상관 선물일세. 후르시초프 미사일에 도움이 되겠지만 큰 건은 아니야. 이건 바렌초프 사령관목. 빈티지 와인인데 우리가 준 것만 말 안 하면 잘 마시겠지. 또 이건 자네와 한담하면서 담배 피울 때 쓸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열여섯 번의 비밀 회합 후 벤커프스키는 모스크바의 아내와 가족들 곁으로 돌아갔다. 그해 여름, 냉전의 리더들이 빈에서 충돌했다. 베를린을 두고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었다. 긴장이 고조되자 서방에선 소련의 군사력 및 전략에 대한 정보가 절실해졌다. 바렌초프 사령관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이구, 이 번거롭게 뭘 이런 걸. 오. 이것 봐, 내 이름이구만. 예, 맞습니다. 멋진데 고맙네. 실은 부탁이 있습니다만 말해보게라.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에 있는 기밀 문서를 당분간 좀 열람했으면 합니다. 핵무기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쓰고 있거든요. 알았네. 그동안 해주신 것만도 됐네, 감사한데. 그보다도 이번에 구해준 정력제 고맙네. 이 집사람이 아주 신났어. 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니? 신사숙 여러분, 서방 자본주의자들의 창고에서 제가 고냑, 그랑핀, 샴페인, 로지, 데라모트 1901년산을 빼왔습니다. 올해로 꼭 60년 됐죠. 대단해. 이 친구가 날 놀라게 하는걸. 오늘 역시 60회 생신을 맞으신 바렌초프 사령관님을 위해 이제 총사령관이시죠. 자네밖에 없어. 후르쇼프 의장을 위해. 후르시초프 의장을 위해. 잠깐 얘기 좀 하지. 예. 후르쇼프가 중대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네. 그는 베를린을 서방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지. 이참에 한방 걷어차서 서방 세력을 거기서 영원히 몰아낼 속셈인가 보더군. 우리 소련군은 연말쯤 전투 태세에 들어갈게. 아마 핵무기도 쓰게 될 것 같은데. 비금한 승리 이후로 후르시초프는 케네디와 나토가 참견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직은 글쎄요. 위험한 작전이야. 결정적인 정보였다. 후르시초프가 소련 밖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바렌초프 총사령관의 특별 출입진이다. 벤커프스키는 이제 서방으로 막대한 양의 기밀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소련 고위층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부터 1000페이지에 이르는 군사 기밀까지 다양했다. KGB의 감시의 눈을 속이기 위해 벤커프스키와 치점은 만날 때마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공 좀 주워줄래? 고맙다. 따님이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엄마를 닮았군요. 과찬이세요. 자, 괜찮으시다면 이거 애들 주세요. 예. 어머나, 잘 먹겠습니다. 하나 드시죠? 전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초콜릿 먹을 사람? 히어로가 보낸 건데 어젯밤 외교 행랑으로 왔네. 나토에는 안 좋은 소식이야. 동독의 핵무기를요? 전략을 완전히 바꿨군요.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싱싱한 정보야. 7월 13일이 되자 케네디도 펜커프스키의 정보를 들었고 정보원이 소련 군 정보기관의 대령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정보로 케네디는 후르시초프에 대항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바로 그 7월 펜커프스키가 런던으로 돌아왔다. 펜커프스키의 연락책은 급박한 상황에 대비 복잡한 조기 경보 절차를 알려주었다. 여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소련의 즉각적인 도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밀 장소 라디에이터 뒤에 쪽지를 숨기고 그리조프스키가 35분 전신주에 표시를 남기기.
그리조프스키, 예. 집에 돌아가면 모스크바 번호 둘 중 하나로 전화하고 누군가 받으면 송화기에 대고 입바람을 3번 분 뒤 끊어요. 1분 뒤에 똑같이 해요. 그럼 비밀 장소로 가서 쪽지를 가져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야. 만약 자네 연락을 받고 다른 경로로도 확인되면은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신호가 되니까. 이 임무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냉전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벤코프스키는 철의 장막 속으로 돌아갔다. 그해 8월 또 사건이 터졌다. 장소는 베를린이었다. 소련 측이 동독 시민들의 탈출을 막고자 서베를린에 장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벤코프스키의 경고대로 소련은 미사일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벤코프스키는 그들의 기밀작전 세부 사항까지 파고들었다. SS4 사정거리 1600km, 적재 용량 3메가톤까지 탄도 하나, 발사대 조립, 탄도 보관시설, 노즈콘 결합, 터보 연료 펌프로 가동되는 내연기관 4기가 미사일의 즉각적인 발화와 함께 완벽한 수직 상승을 보자. 문이 뻑뻑하네요, 동무. 5분만 더요. 필름과 편지요. 베를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케네디가 몽고스 작전을 승인하자 CIA는 쿠바에서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무역 제재 조치와 사보타주, 공격, 암살. Хорошо. Сделаешь, доложишь мне лично. Так точно. Доброе утро, товарищи. Сережа, фотографии захвати, пожалуйста. 그해 가을, KGB 방첩부부장 그리바노프 중장은 모스크바 주재 서방 국가 대사관 직원에 대한 정기 일제 감찰을 실시했다. 늘 하던 방식대로 하도록 서방 대사관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부 다 24시간 내내. 이건 이미 알려진 요원들이니까 얼굴을 잘 외워둬.
올레그 펜코프스키 군정보부 대령입니다. 이 자식 고위층 인사들하고 가깝구만. 그렇다면 살살 따라붙어야겠는걸. 가능성은 세 가지다. 첫째, 치전 부인하고 바람이 났거나 반했을 가능성. 둘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군 정보부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 셋째, 그가 반역자고 영국 측 관리가 느슨해졌을 가능성. 밀착 감시하게 밤이고 낮이고 곧 꼬리가 잡히겠지. 펜코프스키는 몇 달 뒤 연락책들에게 활동에 뜸한 이유를 설명했다. 히어로 메시지. 수고하세요. 잘 가요. 애니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음. 정기적은 아닌 듯함. 앞으로 3-4개월간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만남을 중단하겠음. KGB가 눈치챘나 봐.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일단 빼주죠. 그는 전문가야. 늘 감시하에서 일했다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생각해봐. 그대로 진행해야 돼. 지점 가족은 언제든지 빼낼 수 있어. 외교관, 면책 특권. 히어로는요? 외국인 아닌가? 우리 병사인데요? 우리 여운이지. 그럼 내일 보세. 수고하게. 동지들,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도시로 옮겨가야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나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2만 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의 10배가 넘는 숫자였다. 케네디는 미사일로 호르시초프를 둘러쌌다. 영국, 이탈리아, 터키, 핵으로 포위한 것이다. 호르시초프도 반격에 나섰다. 작전명 아나바. 그는 소련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핵미사일을 모아들였다. 목적지는 쿠바. 조준 목표는 미국이었다. 자넷 지점이 영국으로 귀환하자 펜코프스키의 연락책들은 위인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그들이 약속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KGB가 은밀하게 참복하고 있는 상태였다. 새 접선자를 만났어. 수돗물도 틀어놓으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저들이 사방에 깔렸다고. 제발 펜코프스키 진정하라고. 새 접선자를 만나. 3-4주 후면 도착할 거야. 윈! 난 지쳤어. 지쳤다고 이제 영원히 뜰 때가 된 거야.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가족들과 떠나게 해줘. 장사이라도 동원해줘. 그렇게 전하지. 약속해. 진짜 이런 망할.
говорить. 부탁이야. 국내 여권이 필요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그래야 소련을 돌아다니면서 탈출 경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부탁해, 윈.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국내 여권이 필요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그래야 소련을 돌아다니면서. 자네가 빼낸 건 그 정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거야. 다음 비행기로 떠나! 나쁜 소식입니다. 히어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쩌다가? KGB 감시망이 걸렸대요. 영국 측에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꼬리를 잡힌 거죠. 하필이면 가장 절실한 때. CIA 국장 메코는 경력상 가장 큰 시험을 받고 있었다. 쿠바였다. 지점과 위는 빠졌습니다. 새 요원을 보냈으니 곧 접선이 있을 겁니다. 펜코프스키와 안전하게 만날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빼내야 해요. 빼낼 수 있으면 빼내. 하지만 정보가 우선이야. 쿠바 상황이 어떤지 알아내야 해. 그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7월 20일) 메코는 케네디에게 펜코프스키가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KGB는 창가에서 자리를 찍는 펜코프스키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소련의 선박은 미사일 부품을 갑판 밑에 숨긴 채 쿠바를 향해 달렸다. 8월이 되자 CIA는 선박을 85척이나 관찰했지만 군대나 미사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프루시초프의 아나다 작전에 점차 가속도가 붙어갔다. 뭐 없나? 아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배들이 다른 임무를 띈 건 아니고? 하지만 소련은 아직 소련 밖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 자, 내가 후르시초프라고 치세. 난 소련에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 장거리 미사일로도 닿지 않으니까. 하지만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 공산국 영역에서 미국을 겨냥할 수 있지. 따라서 카스트로가 핵무기를 달라고만 한다면 신나서 달려갈 거야. 두고 보라고. 분명 쿠바에 설치할 테니까. 계속 감시하게. 예. 8월 22일 메코는 케네디에게 증거는 없지만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했으나 백악관에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펜코프스키의 편지입니다. 사진 촬영은 중단하지 않겠음. 출입증을 빼앗길 때까지는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SS5 사정거리 3,500km. 조작 설명서. 연료 공급 절차. 펜코프스키는 곧 바렌초프 총사령관에게서 엄청난 소식을 듣는다.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핵미사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네. SS4 36기는 벌써 출발했고 탄두는 이달 말쯤에 가게 될 거야. 맙소사. 10월 중순이면 모두 완성이 될 거고 그러면 미사일 분대를 포함해서 소련 병력 50만이 쿠바에 주둔하게 되는 셈이야. 미친 짓입니다. 후르시초프를 알지 않나? 소련은 쿠바의 병력 증강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안심시켰고
케네디는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며칠 가지 않아 정찰기가 쿠바 미사일의 증거를 포착했다. 방어 로켓이었다. 메커는 그것이 핵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았다. 미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히어로 요원도 마찬가지였다. KGB는 펜커프스키가 피부병으로 병원에 격리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독약을 먹였다는 설도 있으나 어떻든 간에 그는 서방에 쿠바 미사일에 대해 경고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후르시초프는 목표에 바짝 다가서 있었다. 10월 4일 탄두 99기가 쿠바에 도착했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나 두터운 구름으로 CIA 정찰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상황은 10월 14일 공격형 핵미사일이 처음 잡히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은 덮개로 덮어놓았습니다. 공격형 미사일이에요. 문제는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사진 말고는 그들이 믿을 것이라곤 펜코프스키에서 받은 미사일 매뉴얼뿐이었다. 길이는 15m가량입니다. 15m라. 노즈콘이 없는 SS4록은 히어로가 준 자료에 의하면 노즈콘은 발사 직전까지 따로 보관하게 돼 있어 맞을 거야. 확실해요? 더 작은 걸 배치할 이유가 없지 않나. SS4는 사정거리가 1600km가 넘어. 전부 그 거리 안에 있다고. 남동부 지역에 공군 전략기지 18곳, ICBM 건물 하나하고 거기에 댈러스, 애틀랜타, 뉴올리언스까지. 물론 워싱턴 DC도 있고. 더 보자고. 펜코프스키의 활약으로 쿠바에서의 소련의 음모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는 즉시 케네디에게 보고되었다. 10월 18일이 되자 2기의 SS-4 미사일이 완성되었다. 그날 늦게 또 다른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다. 표시한 곳 4군데가 발사대 공사장입니다. SS-4보다 훨씬 커요. SS-5를 배치하려는 겁니다. 길이 24m, 사정거리 3,500km죠. 일단 완성되면 미국의 모든 도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지? 최소한 4주, 최대 8주. 자세히도 아는구만. 히어로 덕분이죠. SS-5 매뉴얼입니다. 또 한 번 펜코프스키의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미국은 4주에서 8주면 미국의 모든 도시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월 22일 케네디가 연설에 나섰다.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is now in preparation on that imprisoned island. The purpose of these bases can be none other than to provide a nuclear strike capability against the Western Hemisphere. Several of them include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carrying a nuclear warhead for a distance of more than 1,000 nautical miles. To halt this offensive buildup, a strict quarantine on all offensive military equipment under shipment to Cuba is being initiated. I call upon Chairman Khrushchev to halt and eliminate this clandestine, reckless, and provocative threat to world peace and to stable relations between our two nations.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벗어. 벗어. 나는 올레그 펜코프스키입니다. 나는 군 정보부 대령입니다. 나는 바렌초프 총사령관과도 막역한 사이입니다. 총사령관님과 얘기할 수 있게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더 빨리.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장님. 이미 다 안다. 전부 다. 선선히 보라. 그러면 가족들은 봐주겠다. 하지만 불지 않으면 그땐 전부 다 자백하겠습니다, 그리바노프 동무. 다시 정직한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요. 그래, 그래야지. The cost of freedom is always high, but Americans have always paid it. And one path we shall never choose, and that is the path of surrender. 펜코프스키의 정보 덕분에 케네디는 잘못된 조치 하나가 자칫 쿠바로부터의 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공격을 자제하고 해상 봉쇄를 명한다. 소련의 선박이 여전히 미사일 부품을 실은 채 쿠바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KGB는 펜코프스키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중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엄청난 정보와 자료를 빼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만약 제가 배신하거나 쓸모없는 자료나 잘못된 정보를 보내면 그땐 제 가족을 벌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삼중 스파이였을까? 아니면 또 한 번 KGB를 농락하려 한 것일까? 10월 26일 후르시초프는 케네디가 봉쇄를 풀고 쿠바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제의했다. 그런데 소련이 쿠바에서 미 정찰기를 격추시키면서 조종사가 사망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후르시초프는 다시 케네디에게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 철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10월 28일) 케네디는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비공식적으로 두 번째 조건에도 동의했다. 이제 위기는 지나갔으나 펜코프스키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CIA 요원 불릭은 훗날 당시 히어로가 모스크바로 핵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 측에서 긴급 상황을 경고하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신호는 뭐지? 비밀 장소 라디에이터 뒤에 쪽지를 숨기고
그리조프스키가 35분 전신주에 표시를 하게. 집에 돌아가면 모스크바 번호로 전화를 하고 누군가가 받으면 송화기에 입바람을 3번 불고 끊어요. 이것을 1분 뒤 반복하면 비밀 장소로 가서 쪽지를 가져오죠. 좋아, 전부 적어. 이거 매우 중대한 사안이야. 만약 자네 연락을 받고 다른 경로로도 확인되면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신호로 보겠네. 국장님, KGB가 우리 요원을 잡아서 추방했답니다. 조기 경보부야. KGB가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덫이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히어로가 절차를 털어놓은 것 같아요. 의미는 말하지 않고요. 어쩌면 소련 지도부를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는지도 모르죠. 우리를 시켜서요. 소련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벤코프스키, 저쪽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입을 안 열걸요? 워낙 충실한 친구라. 빼내야 합니다. 협상을 해서라도요. 그건 안 될 말이야. 아니, 실컷 뿌려먹고 버리는 겁니까? 훌륭한 친구였어. 우리 병사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쪽 사람인걸. 1963년 5월 벤코프스키와 위는 모스크바에서 재판을 받았다. 위는 헝가리에서 KGB에 체포되었다. Разведчики угрозами заставили его вступить на путь шпионажа. Признавшись, Вин заявил, что I plead guilty, but with certain reservations, details of which I will give in my statement. 8년형을 선고받은 위는 18개월 뒤 스파이 교환 조건으로 풀려났다. Да, я полностью понимаю, в чем я обвиняюсь. 올레그 벤코프스키는 국가 반역죄로 선고되었다. 그는 그 덕분에 케네디가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 벤코프스키, 나와. 그가 모스크바에서 정말로 핵전쟁을 일으키려 했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것은 그가 18개월간 서방 스파이로 활약하는 동안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